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네. 69데이. 드디어 69네요. 네. 생일이죠? 네? 96데이. 뭐 69나 네, 제 생일은 69가 아니라 96입니다. 네. 아, 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69데이가 언급이 됐다고 네네. 하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저를 떠올렸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오창석 부위원장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떤 걸로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뭐, 블랙하우스 69가 언급된 거는 96. 96이죠, 96. 69가 네. 아니고. 네. 그 사촌 살인사건. 5천. 5천. 목격자가 없었죠, 그동안. 없었었죠. 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차도 알고 있고. 오. 그때 그 차 아니에요? 이러면서. 날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9월 6일에서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배정훈 PD 나왔을 때 얘기했죠. 그때도 얘기했어요. 네.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을 못한다. 그게 바로 이 목격자인데 주진우 기자가 얼마 전에 시사한드로메다 나와서 그거는 힌트를 많이 줬어. 성스러운 것과 관련이 때렸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나요? 스님이 봤나? 스님이 봤다! 목격자가 스님이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9월 6일이면요, 야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날씨가. 뭐 전혀. 아, 그럼요. 살짝 덥죠? 아이, 밤에 좋아요. 뭐, 그래서, 봤다. 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또 다른 본인 스스로에게 법으로 올가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 나와서 얘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 파트너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원했으면 뭐 문제 있겠어? 아니면 옛날에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거 가림막 해줬거든. 그것처럼 국정 김모 씨 여성 직원 했을 때. 그렇네요. 그것처럼 가림막을 하고 증언한 게 어떤가.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 아니잖아요. 증언이잖아. 네네. 근데 그 목격자의 증언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봅시다. 추이를 보다도 의외로 풀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복수의 증언자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안 봤잖아. 네네. 파트너가 있잖아. 네네. 그러면 또 신빙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당시에 그날 아마 블랙아웃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을 텐데 이분이 처음에 증언할 때 무슨 차 다 얘기했거든. 그게 녹취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전화했을 때. 그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거야 이거는. 그러네요. 또 봅시다. 역시 재밌어. 그럼요. 역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외에서도 하시고 차에서도 하시고 24시간 365일 하시다 보면 이런 중요한 일도 목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빡세님이 하셨던 말인가요? 그럼 그럼요. 늘 많이 치고 다니고 말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두 분, 오창석 부위원장이 요즘 야근이 너무 많네요. 네, 가끔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오너인 줄 알았어요. 내년에 그래서 오너인 것처럼 모여서 이제 네. 빠지려고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직을 밥 먹듯이 하시네요. 네, 뭐 1년 했으면은 뭐 충분히 한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예. 감기는 어떻게 괜찮아졌어요? 지금도 코맹맹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아주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낫지 않으려고? 안 낫고 이 목소리로 가려고. 근데 오늘 뭐 어디 상가집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의상이 약간 상가집. 블랙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개새끼들 때문에. 아니, 블랙하우스를 지지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청문회가 이제 10일,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소명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역공을 펼쳤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니네는 안 받았냐? 이렇게 증여. 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애들 여기에 자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홍종학은 세금 제때 냈잖아. 근데 자유한국당 냈어요. 애들이 세금 제때 냈을까? 유승민이 세금 제때 냈을까? 안철수가 제때 냈을까? 세뱃돈 2억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 그쵸. 더 이상 후퇴할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불거질 줄 알았을 테고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세금도 적법하게 다 냈고 문제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했을 거다 생각해요. 저도 뭐 정상적으로 선임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청정 잡스 우리가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유익했다. 원래 그 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불꽃도 꺼지기 전에 마지막에 반짝하잖아요. 뭐 그런 거다. 병아리 불꽃도 일단은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게스트였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네. 네, 다음 주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할지 연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답이 없네요 두 사람은. 네,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생각해야겠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열심히 해야지 지금. 청정 잡스 내가 만들어 온 거야. 너도 이제 하나 만들어 와. 나 환승경 만들었잖아. 둘이 연구해서 하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세미님께서 올려주신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의견인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팬이자 청정구역 애청자인 30대 후반 유부입니다. 큰 건 아닌데 68회 일부의 오창석 씨 발언 바로잡고자 글 남깁니다. 국감자료 6월까지 다 낸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까지 하신 분이 모르시면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자료 요구는 보통 국감 전 2달 전부터 폭주를 하고 국감날 당일까지 엄청난 자료 요구 옵니다. 별건 아니지만 남을 비판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쁜 뜻의 태클은 아닙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일까지 받을 수 네.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말하세요. 제가 출입 기자한테 얘기를 잘못 들었어요. 출입 기자 탓하네. 네, 그 사람 잘못입니다.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네. 자, 뒤를 조심해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종교를 초월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색이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처가는 불교를 믿습니다. 결혼 전에는 종교적으로 마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색이 잘 맞으니 종교를 초월하다군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로 서로 만나시는데 아직까지 잘 지내십니다. 라고. 이 사돈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좀 대단한 거네요. 아, 그래요? 없어요. 안 만나요. 만날 일이 없어. 사돈이 왜 만나? 그러네. 없어요. 네. 드라마에나 나온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만날 일 없습니다. 상견례 때 한 번, 네. 결혼식 때 한 번, 애 돌 때 한 번. 끝이에요. 진짜. 뭘 봐요? 서로 뭐 같이 막 여행 가고 그러지. 아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관계가 바로 사돈 관계예요. 그렇구나. 그 자녀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그 바운더리라 서로가 친해지기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에 있긴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종교적으로 마찰이 있었으나 정치색이 맞다면 초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도 일부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만큼 힘든 게 바로 정치가 다른 거죠. 네, 뭐 맞아요. 홍준표를 한 명은 지지하고 한 명은 문재인 지지하면 안 맞잖아 이거. 그 집구석 안 맞죠. 요런 의견을 김숙 송은이 비밀보장에서 이렇게 사연을 이제 써서 물어본 거야. 네. 자기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성분이 남친이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저한테 연결했더라고요. 전화 연결을 좀 해법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치 안 맞으면 결혼 어렵다. 정치 색깔이 안 맞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헤어지기가 어려우면 결혼하지 말고 즐겨라. 그게 뭐야? 얼마나 좋은 해법이야. 야산에 9월 6일 올라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즐기고 결혼은 딴 사람이 해라. 좋잖아. 진짜 쓰레기. 정치랑 맞는 사람이 해라. 왜 어때? 서로 즐기면 되지. 윈윈이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대화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사회 얘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밤한개님께서 올려주신 팟빵 게시판 의견 또 멋진 만나볼까요? 아이디가 정말 홍콩에서 올려주신 아이디가 남다르네요. 홍콩 계신 분 같네. 네. 홍콩은 요즘 날씨가 좋아 체육대회가 많이 진행됩니다. 근데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정구역을 듣는 교환학생 같은데 67회 일부 내용 중 민주당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이제는 스카이 애들하고 경쟁도 보고 오는데 고졸하고도 경쟁을 하야 하면 애당초 대학 진학 안 하고도 취업되게 하지 이게 뭔 짓이냐 하더라고요. 참고로 홍콩은 전무직 아니면 고졸이라도 당연히 취업 잘 되고 경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라 고졸이 4, 5년 지나 대졸과 비교해도 연봉도 높고 직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력에 따른 업무 능력이 우선시되는 곳이죠.
그 학생의 말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 요즘 젊은 애들 서울대 내에서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하고 따진다 그러잖아. 그 과잠매 밑에 한영 외고 출신 뭐 이런 거 적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네. 농촌 특별전형이면 농어촌 특별전형이야? 꺼져. 이러고 자기들끼리 온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 홍콩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교환학생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그 죽어라 공부 얼마나 했어요? 꼴랑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봐 3년 아니야? 네. 평생 몇십 년, 80년, 90년 사는데.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10대 후반에 공부를 안 한 친구가 있어. 근데 20대 중반, 20대 후반 들어서 미친듯이 공부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은 딱 10대 후반에 한 번 경쟁으로 인생이 모두 결정돼 버려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원샷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이게 안 맞는 거지. 이건 당연히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민주당의 직원을 구할 때 누가 과연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면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거기서 판단해야지 학벌이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응? 그런 점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 박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시험을 쳤어. 민주당 당직 채용한데. 네. 민주당에서 누굴 뽑아야겠어 당연히.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서울대 나오고 난 지방대 나왔어. 이거 서울대 뽑아갖고 이 박사 데리고 와갖고 민주당에서 뭐 어디다 써먹니? 서로 탈락한 거 아니야? 데가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중요한 거야. 학벌을 아무 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학벌 정말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준석은 하버드 나왔어. 오창석이는 지방대 나왔어.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죠. 그렇지. 이준석이죠. 너 우리 팬들이 댓글에 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 아니 그런 거기 때문에 학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난 대학을 나왔는데 고졸하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 쳤을 때 자기의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학벌 말고 다른 비전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업무에 맞는 능력을 내가 펼쳐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전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의 특수성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 큰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했던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농아리라든지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지 과목별로는 거의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위해 했던 거죠. 뭐. 저도 뭘 배운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박준 변호사가 엄청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요? 네. 박준 변호사가 수능 성적으로만 보면 서울대 갈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경북대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건데 박변이 지금 한 40여 년 인생 나랑 동갑이니까 42년 살았잖아. 네. 그러면서 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난 어릴 때부터 존나 쳐놀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다 했다고.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로만 바꾸면 훨씬 낫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나은 거야.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사장이 100억을 기부하겠다.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뭐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게 전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때 뭐 책 무한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한 번에 너무 결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고졸인데. 그러게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애들이 이런 생각 사고방식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자기 새끼를 또 경쟁 교육 시킨다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 그렇지. 야, 너 친구를 짓밟고 친구를 짓밟고. 이러면 사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쟤만큼은 네가 이겨야 돼. 그렇지.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창의력 경쟁 교육하면 절대 창의력이 안 생겨요. 안 됩니다. 우리도 서울대로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서강대부터 그런 데 나와요. 서강대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농어충 뭐 이런 걸 하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나눠서 수시충 네,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어요. 지랄을 하고 있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을 배워서 그걸로 뭘 바운더리 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 보내드릴까요? 홍콩 마망애님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홍콩이니까 못 그러니까요. 보내주고요. 부세미님만 보내줍시다. 부세미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더 잘알았을 텐데 그러게. 떨어져서 못해가지고 국감을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돈만 날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그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70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총 35분께서 에피소드 후원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거제도 문동 폭포 입부,
커피, 차, 식사, 해피데이, 055-635-3939.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네이버 검색 오르다 8484. 박 하나 한 벌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네이버의 예쁜 옷 드모에, 추천의 블라인드 암기왕,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1등 보물 정시연, 사랑해요 정시연, 약은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보들보들 천연비누, 반려동물은 라미나로프, 아동 발연네이, 딸기 이모, 주니어 네이는 딸기 이모, 송우희, 진상훈, 은경수호 사랑해, 스몰웨딩은 메리코인비, 인스타에서 메리코인비, 에드리안, 거제 해피데이에서 운영, 거제 2층 독채 펜션 예약, 055-635-3939. 아까 해피데이랑 똑같은 번호네요. 055-635-3939. 거제도 여행 가실 때는 해피데이를 찾아주시고요. 대전 노건 간장게장, 상패, 감사패, 골프 트로피 제작은 검색창에 상패사유. 무릎이 공가질 땐 무릎 관절 보호대, 검색창엔 무르펜. 고대영 꺼져라, 개쇼 횡령 강규영, 막말이사 조우석, 친일 할매 이인호, 수사받자 고대영.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육구조화. 많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건전 음주문화의 선구자, 건전하게 들어와,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사이판 괌도 투어이브, 여성 니트 코트는 네이버 검색창에 에임레이디, AIMLADY. 지난주에 저희한테 선물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고. 네. 꽤나 고가에. 네. 오빠가 입어도 되겠다고. 너무 이뻤어. 너무 예뻐서 오빠가 입어도 되겠다 네. 뭡니까? 어깨가 맞더라고요. 저도 예뻐서 잘 네. 선물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잘 입겠습니다. 아, 그리고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분 연락 주셨는데, 방송 들은 분들이 진짜로 이력서 보내주셨고, 오호! 한 분은 연락 주셨는데, 청정구역 들으시는군요? 라고 답장 드렸더니, 저는 안 듣는데, 부모님 애청자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신 거예요. 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직접 연락도 주셨으니까, 꼭 합격하셔서. 네.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젊었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한 1, 2년 혹은 2, 3년 돈 네. 벌어보는 거 그냥 상당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해볼까? 해보세요. 늦었어요. 호주는 관광비자로 3개월 정도 체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입국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이거 취업비자 나오지. 이렇게 되면 취업비자가 나오고. 취업비자 나오면 1년 갔다 1년 정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 네. 아유, 씹 가야죠. 예. 그리고 처음 소개했었던 그 네이버에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네. 찾아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여성 질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 젤이라고 합니다. 오, 마사지 젤? 사랑할 때, 그 젤을 뿌려서. 그거예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 맨 앞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걸 또 쳐다봤어. 아니,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그런 쪽이 또 잘 발달을 했어. 필요한 분 계시죠? 있죠? 예. 네. 야, 아니, 뭐라? 네, 그리고 페이팔로 후원해주신 김유상님, 감사합니다. 저랑 패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아산둔포 황소야 성인님 최욱의 풋고추 KYH1590 구소동 명물아구찜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에빈 613 피자 포항 북구점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근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고니자 개혁군주 광종 99학번 오뎅국 승환지아 빠덜 3번 5단지 놀이터 봄 포항 용흥동 돼지콧구멍 아이짱 몸매는 끝내줘요 힘 네이버의 딸기 이모 족발마루 은평 뉴타운점 쇼핑몰 케이퍼 양가죽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이명박 게시발놈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청류 한가람 하놀 돌봄 이웃 하놀 아이쉬 댄스 배울 때는 아이리쉬 댄스 린카,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구서동 613 피자, 해축 야와 최고 심판, 감사합니다. 네.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장.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했답니다, 얼마 전에. 아, 그렇군요. 먹통됐는데, 휴대폰. 진짜요? 근데 이분이 또 메일 주셨더라고, 나한테. 아, 진짜요? 감사하다고요? 예. 그래요. 와. 안동 주위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리비아 한번 가야겠네요. 가리비아 또 신논현 뭐예요? 가리비아. 조개찜 신논현 가리비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오, 맛집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가 개소리 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이야기가 그쪽으로 들려. 나 진짜. 적당히 죄송합니다. 드립 좀 적당히 쳐요. 물론. 이거 드립 아니고 진짜로 여기 가리비아 나 그래요. 이번 주에 간다고. 물론 편집을 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뭔지 모를 모르겠지만. 거야. 죄송해요. 제가 약간 과한 드립을 했는데 예. 여러분 저희 그 안가에 직접 오시면 저의 이런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정말 강하게 들어가는 드립도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예. 문어소라 숙회 먹으러 가야겠네요. 가리비아. 제가 방문해보고 다음 주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신논현동에? 신논현이요. 그래요. 네. 네. 자,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8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6구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자,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번역협동조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www.transcoop.net입니다. 연락처는 02388-0003, 02388-0003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고. 네. 여러분들 협동조합이니까 아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을까 저렴한 싶어요.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특히 있습니다. 회사 계신 분들. 네. 되지도 않는데 직원들한테 막 맡기는 경우 있어. 그래서 왜 있다고야 뭐 이런 거. 안 되는 걸 왜 맡겨 그러면 그렇죠.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시간 엄청 소비되고. 네. 전문가한테 안 맡기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정치 시사 토크, 바른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 오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로써 이제 원내 11석, 11석의 미니 정당이 된 거죠. 예. 네.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은데 앞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원내교섭단체가 아웃됐으니까. 네. 원내교섭단체하고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일단 국고보조금이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토막 납니다. 당장 11월 15일 날이 아마 4분기 정당 보조금이 지급될 텐데 원래 원내교섭단체면은 한 15억 정도 나와요. 네. 아웃됐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으니까 5억 정도 나옵니다. 10억이 날아간 거야. 뭐 정의당은 늘 그래왔습니다만 얘네들 처음 느꼈잖아 이런 거. 아마 돈 없다는 걸 처음 느껴봤을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춥고 원내대표 회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거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당이 쿵짝쿵짝 해갖고 통과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섭 단체가 되면서 발언권이 굉장히 아하! 약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당 체제로 개편됐다는 말이 바른정당 남아있는 사람이 해체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섭권 자체를 박탈돼서 근데 일단 남아있는 의원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아마 그 미니 정당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해쳐 모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으로 앞으로 더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탈당해서 다시 뒤늦게 추가로 합당할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지금 안철수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쪽으로 들어가는 따뜻하잖아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왜 탈당을 한 건가요? 뭐 안철수 뒤통수 세게 했을 때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세게 두드려 맞았지. 세 군데. 대구시장 공천. 뭐 있을 수 대해서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이거 있죠. 일단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대구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이 사람들이 왜 이쪽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자기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절대 못 이기니까 네. 자유한국당 들어가자. 만약에 의원님이 안 들어가면 우리끼리 탈당한다. 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권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지역구에 그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거의 나의 입김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떡거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은 각 동별로 쪼개져서 구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역 민원도 해결하고 민원도 받아주고 실제로 구의회에 가서 구의회를 통과해서 현실화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앞이 넘어오던데 가로등 설치해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럼 구의회에 가서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의원이 뭐 주호영 의원을 모시고 있다. 주호영 뽑아달라. 이런 평상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이 사람들이 이번에 놓치면 다음 3년 뒤, 2년 뒤 국회 못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왜 어렵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바른정당이 되겠지. 네.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다 이제 넘어가 버리면 바른정당은 후보 지금 거의 넘어갔잖아요. 네네. 바른정당에서 이제 후보 못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TK에 발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워요. 그쪽에서 네. 둘이 치고받고 싸워야 남는 어떤 게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네. 이번에 대구에 한번 깃발을 꼽아보려는 이런 목표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자한당 의원 수가 현재 116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20석이 되면 국회 운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는 거의 동대동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출당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서청원과 최경환의 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본인이 일단 안 나가려고 하시고 예.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서로한테. 예. 뭐 이분들까지 내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저는 내보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싸우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계속 싸울 거예요. 서청원이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친박과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갖고 친박과 비박 싸움이 벌어질 텐데 지금 친박은 서청원 최경환 빼고는 조용한 분위기죠. 네네. 왜냐면은 박근혜가 받았던 40억 그게 친박한테 갔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한테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고 나서는 시끄럽게 싸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서청원이 예를 들어 녹취록을 만약에 까게 되면 그때부터 또 나장판 되는 거지 이 당은. 그래서 4분 5일 되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당 안에서 깠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죠. 자유당과 한국당?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황영철 지역구 있잖아요. 네네. 황영철이가 바른정당이잖아 지금. 근데 황영철이가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갔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황영철 지역구 강원 뭐 철원 하천 인제 네. 이 지역구에 나가려고 한 인간이 있었어. 전 의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간판 여기 나가려고 그랬지. 근데 황영철이 딱 복당했잖아. 네네. 그러면 지는 공천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이런 게 지금 맞아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지역구마다. 왜냐면 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교통정리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죠. 김무성 정도만 혼자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싸워야 될 겁니다. 예. 김무성 씨발 유승민 만나 뽀뽀차하고 지랄하더니 뭐하랬어 장난치나. 만나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다시 보지 말자 뭐 이런 댓글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 정도까지 했으면 말이야. 어우. 아니, 뽀뽀 좋아하시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원내 일당 지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한 뿌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요? 통합은 어렵고요. 오늘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가 뭐 인터넷에서 융단 폭격 받던데.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은 이거 안철수 당이잖아. 네. 안철수는 절대 통합 안 하거든. 못하죠. 그러니까 통합은 안 되고요. 그러면 각계격파. 일부 호남 의원들을 다시 받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당이 만약에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무너지게 되면 당장 국회의장 다음에 또 또 어렵고. 바꿔야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당과 일당이 아닌 건 큰 차이고.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추 대표는 계속해서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우상호는 슬쩍슬쩍 이 흘리는 거야 이렇게. 일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우상호가 저렇게 흘렸는데 야 우리가 한번 딱 까면 또 안철수가 닥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유성엽이하고 지금 안철수하고 붙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유성엽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안철수를 존나 깠다고. 적폐청산 그만하자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싫으면 나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구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안철수랑 같이 있기 어렵죠. 밥 먹을 그때 수밖에 없죠. 또 이삭 죽기 뭐 문제 있어? 그런데 민주당이 아주 구애를 해버리면
그것도 난감하거든. 그럴 필요 없고 투트랙 난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일단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분당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추파를 보내고 있어요. 그 유성엽 같은 혹은 박지원 같은 구민주당 사람들은 갈 테면 가라 이런 스탠스면서 계속 그쪽을 잡고 있거든. 바른정당에서도 추가로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들이자 네. 이 생각 같아.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우클릭 호남을 이제 버리는 스탠스가 아닌가. 거의 뭐 그러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다음 총선 다 호남의 마음을 못 얻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우파가 무너지려면 거기를 그 스탠스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왜냐면 지금 스탠스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한 180석 이상 갖고 가더라도 나머지 갖고도 지금 국민의당 수준 한 40석 갖고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1대1로 싸움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적폐청산 작업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분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아마 안철수가 대통령 됐다면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어 문제점 하나도 안 받겠다는. 아마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엽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 그럼 냅둬야 돼 그거를. 응? 그러니까 MB 아바타라고 해도 이제는 뭐라 못 그러겠죠. 그러니까 MB 아바타 맞네요. 네. 네, 일단 뭐 재밌죠. 3당 체제 국회가 앞으로 이제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 참 어떻게 되든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한테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네. 같네요. 뭐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70% 넘고 네. 당 지지율도 50%쯤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어붙이게 하면 돼요.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다음 지방선거도 이길 공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만약에 다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대가리수 상관없이 확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지지율과 이런 흐름대로라면 지방선거에 대한 압승이죠. 네, 굉장히 밝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국회에서 전희경하고 임종석, 전희경, 임종석 한판 붙었잖아. 네. 임종석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근데 저는 국감 때 너무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기가 검찰 경찰도 아닌데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좀 별로 안 좋던데. 네, 좀 딱 계속 사람들이 저거 안 좋다라고 가서 댓글도 달고 항의도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희경은 늘 그랬어. 전희경이 할 수 있는 게 종북 색깔론밖에 없거든. 자유경제원장인데 또 그 경제는 없어졌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자유경제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종북 빨갱이. 논리가 없어요. 계속 종북 빨갱이. 전대엽. 김상곤 교육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네. 도종환 의원 청문회 할 때도 그랬죠? 맨날 하는 게 종북 빨갱이야.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종북 빨갱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어차피 이번 한 번만 하면 땡이거든. 비례라. 국회의원 못하겠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국회의원 나와서 종북 빨갱이 또 얘기할 거야? 못하는데 김무서희가 무슨 뭐 보배다 얘기하고 뭐 국정교과서 맨날 나가갖고 헛소리 하고 하니까 박근혜가 벌어준 거거든. 네. 근데 이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대 대학원 나왔는데 석사 논문 표절이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냐 이 얘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 똥이나 닦고 얘기를 하라고. 약간 제2의 문대성 같은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임종석 시장이 아주 잘했다. 유감을 표명할 때 개소리는 하죠. 그렇게 답해야 돼. 어떻게 개소리한테 그렇게 답해야지. 개소리에는 정론 직필로 가면 됩니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이 좀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흐름대로 한번 쭉 밀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또 압승을 해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 지난주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재만 안봉근 두 문고리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박근혜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장세동이
전두환한테 30억씩 받았다고 했나요? 예, 조금 검소하게 주셨네요. 명절마다 3천만 원씩 3명이 떡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4년간 받았으니까 약 1억 2천씩 받았다고. 야, 장세동이 떡값으로 30억. 박근혜가 문고리 사람한테 떡값으로 3천. 내가 창석이한테 30만 원 줬는데 떡값으로. 형이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봉 대비로. 그러네요. 거의 연봉이 줄 거든. 근데 어떻게 333으로 맞추네? 네. 야, 내가 독재자 기질이 있어. 딱 3으로 딱 하잖아. 팟캐스트의 히틀러가 돼보실래요? 이미 그러고 있어. 이틀러로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국가정보원에서 빼돌려서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준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마크를 미르로 바꾼 거 아닌가. 3천만 원씩 1년에 4번이니까 명절 8번 아니야? 네.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줬는 모양이네. 뭐 추석 떡값이나 설 떡값으로 줬겠죠. 네. 아, 박근혜는 참 신정센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줬겠네. 그러면 1년에 1월 1일에 3천만 원씩 4번. 1억 2천. 두 당. 신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너 그때 내가 창석이 떡값이 50 그랬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나 몰랐지. 너는 300이었어. 괜찮다. 진심 어린 떡값이었겠네요. 1억 2천씩 3명이면 3억 6천만 원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3억 이렇게 나한테 3억 6천씩 줬어요라고 하는 말을 이 3명이 동시에 다 대답해야 이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셋 다 말이 좀 달라. 지금 뭐 재수의 딜레마 이런 게 있잖아요. 문고리 사명을 다 따로 조사한다고 검찰이. 그리고 야 이거 이 돈 어디에 썼어 물어보고 저기 딱 어디 썼어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러면 머리 아파지거든. 혹은 저기서 다 털어놨어. 너만 틀리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말고. 그러면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도 머리 아플 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러니까 1억 2천씩 3명한테 3억 6천 줬다고 하는 사람 셋 중에 한 명이 털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만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조사해봐야 된다. 왠지 정호성 이 사람이 솔직하게 다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만의 이런 진술이 뭐냐면은 박근혜하고 완전 선 긋는 거야. 나는 살아야겠다. 왜? 다 박근혜가 지시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박근혜한테 줬다. 그리고 어디 쓰는지 난 모른다. 그랬거든. 그리고 총무비서관 금고 안에 넣는 거 봤다. 근데 어디 썼는지 모른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들어오는 거 같잖아. 네.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르는. 나오는 데가 없어.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은 없다. 이게 참. 그러니까 40억 원이 들어갔는데 3억 6천만 출처가 그냥 겨우 밝혀진 거예요. 나머지 거의 한 36, 7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 현금이기 때문에. 어디 그래서 있겠죠.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돼.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 연봉이 우리나라 한 2억쯤 됩니다. 2억. 네. 연봉. 대통령 연봉 2억인데 매년 신고하잖아요. 재산 신고. 네. 박근혜 재산이 안 줄어들었거든. 다 그냥 통장에 계속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돈을 썼지? 만약에 이재만 증언이 맞다면 게다가 최순실이한테 의상비 이런 거 이영선 행정가인가? 네. 걔가 입 자기가 닫고 있는. 박근혜한테 받아가지고 줬다 그러잖아. 그런 돈을 어디서 났지? 그것도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설마 뭐 마사지 받고 이런 돈도 전부 다 병원 가고 이런 돈도 이 특수활동에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해봐야 되는. 돈 조사하면 돈 흐름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네. 그리고 또 지금 나간 게 탄핵 심판 당시 변호사 비용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을 현금으로 했다고 총 그러더라고요, 얼마에 수익률을. 전액 현금으로 10명에게 500만 원씩 5천만 원. 5천만 원. 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네, 5만 가지고 원짜리로.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원에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할 수 네, 있는데요. 의심도 하고 저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변호사비를 현금으로 안 주면 뭘로 줘요? 당장 수표로 줍니까? 예? 아니면 뭐 카드. 10년 만기 국고채로 줍니까? 카드 결제. 카드 결제하면 되네. 오, 카드 결제가 있었네. 법무법인으로 카드로. 근데 변호사가 많죠. 10몇 명 되잖아. 네. 그럼 다 카드를 한 장 줘갖고, 야, 돌아가면 사는 게 시끄러워. 근데 이거는, 뭐, 현금으로, 나 같아도 현금으로 줬을 것 같아. 근데, 다만, 계획 계좌로 쏴주지 않고, 직접 줬느냐.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계좌로 쏴면 제일 편하잖아. 누가 전화기 붙들고 딱딱딱딱. 계좌로 쏠려면 어딘가에 출처가 명확한데. 그거죠. 또 계좌로 쏘게 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수입료 이만큼 받았습니다. 어? 계좌는 속일 수가 없잖아. 그거 부가세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근데 현금으로 좀 속일 수가 있다고. 요런 것 때문에 통장으로 안 싸주고. 직접 전달한 거 아니냐? 또 냄새가 나는 돈이니까 직접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한테 전달이 됐던 의상비나 미용시술비 이런 것도 이런 관련된 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장시호가 왜 그런 증언했잖아요. 최순실하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검사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최순실이 박근혜 집에 가면 금고가 있고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2층 금고에 그 돈 가지고 유라하고 이렇게 케어해라 네가. 그래서 그때 박근혜 집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이라도 이게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 만약에 해갖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좆되는 거거든. 바로 끝나는 거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막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 내곡동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기사에도 막 나오고 있죠. 검찰 박근혜 내곡동 압수수색 검토 이렇게. 난 어쩌라고 씨발. 야, 너 내 집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 치우지. 그쵸. 안 그래? 하려면은 그냥 바로 쳐야지. 나 같아도 혹시 몰라서 급습하죠, 급습. 급습해야죠. 야, 압수수색 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때 지금 상황에서 남아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냥 빨빨 쳐버려야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마지막 남은 우병우에 대한 수사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병우가 또 재판에 출석을 하시면서 기자들에게 같은 질문하느라 고생하신다 라면서 또 웃음을 보였다는데 여유가 있으세요 항상 이분은. 여유보다는 좀 조롱 같은데. 절대 못 잡을 거야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나 봐요. 내가 어떻게 다 그거를 막 숨겼다 이런 건가요? 이거 보면 없앴다? 우병우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지. 이게 왜 좆됐다는 건 사실은 제일 빨리 촉이 오거든, 사실은. 야, 내가 뭐 해서 성공하겠다 이거보다, 야, 좆됐는데? 이런 거 촉은 정말 사람이 본능적으로 빨라요. 네. 아직 그걸 못 느끼고 있다. 추명호가 지금 붙잡혀갔기 때문에요. 우병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요. 추명호 씨한테 뭐 연락해놨겠죠. 정신줄을 놨나? 아니, 추명호도 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박근혜 문고리 사회망도 자기가 살라고 저러는데, 추명호도 지가 살아야지. 그쵸. 봐요, 분명히 우병우가 다 지시해서 그랬다라고 말 나올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우병우도 결국은, 나는 모른다. 밑에서 알아서 했고, 위에서 시켰다. 이걸로 빠져나간 거거든. 결국은, 추명호도 다 불 거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원 수사 방해를 도왔던 검사 출신의 장호중, 변창훈, 그리고 이재영 이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검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장호준 전 지검장은 신문 출석을 포기를 했고, 나 같아도 포기합니다. 네. 쪽팔리게, 씨.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는 오늘 법원 출석을 앞두고 투신을 해서 중태에 빠졌는데 결국 사망했다고 하죠. 일단 국정원 직원에 이어서 두 번째 자살인데, 국정원 직원 변호사 자살했고. 네. 근데 국정원 직원 변호사는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단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가 뭐 스카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났을 거 아니야? 다 칭찬만 받고 엘리트로 숭숭장구했을 거 아니야? 처음으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위기를 잘 못 버텨요. 이거 다 무너진다고 생각은 자기가 지금껏 어렵게 쌓아왔다는 게. 그리고 우리 식구라고 표현하죠. 조직 문화. 검찰의 조직 문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장호중, 변창훈, 이재영 이 사람들 동정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조직 뒤통수 친 거거든, 이 인간들이. 네. 네. 자,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야. 그쵸. 어떻게 국정원에 가서 지들 출세하려고 우리 조직 뒤통수를 쳐?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새끼 검사까지도 속가지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조사받고 이런 걸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래 위로 심적으로 기댈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지금부터 음모론 나온 걸 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외부자들,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처럼. 뭐 동영상 하나 받고 이렇게 뛰어내렸다. 뭐 그런 느낌? 그 영화에도 보면 저 검찰 조사 직전에 네네. 성매매 동영상을 탁 보내잖아. 그 은행 회장 성명관이 걔가 마음이 약해가 이렇게 한번 하면은 동영상 그 섹스한 영상 보고 바로 자살합니다. 바로 자살하잖아. 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내면은 어쩌라고 유포해.
유포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잘 나가기만 해서 그런 거 받아보면 정신줄 놓는다고. 유포해 하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포해, 그거를. 그러게요. 자기도 걸리는데.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 이게 뭐 유포 압박 많이 받아본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협박도 당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 몰라. 그래, 늘 말하잖아요. 폭탄은 내가 들고 있어야 폭탄이에요. 야, 던진다 하면 쫄잖아. 네. 근데 던져버리잖아요. 이거 더 이상 폭탄이 아니야.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탄이 다 터졌어요. 변창은 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데 다 얘기하고 어디서 지시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명예도 많이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뭐가 문제라고 이걸 자살을 해? 가족도 다 있고 한데.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진짜 고인이. 그러네요. 지금 또 음모론이 또 4층 화장실에 창문이 너무 좁다. 뭐 이런 거에 누가 밀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하필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던졌나? 엄청 좁은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오다를 받고 얘를 죽이려고 그러면 한 14층에서 밀지. 4층에서는 안 그래? 그죠.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4층에서 내가 밀었다 살아면 어떡해? 누가 밀었어요? 그럼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음모론도 있지만 현직 검사를 뭐 여타의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으로 파견을 보내는 비정상적인 관행 자체가 이런 사태를 초래를 했다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파견제도 없어야 됩니다. 네, 파견제도 없어야 되고 외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망쳤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좀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엘리트의 모습이죠.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파견하잖아요, 검사들. 정말 그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정말 청와대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 공채하면 되잖아. 예? 그렇죠. 아니면 검찰 출신 변호사 뽑으면 되는 거고. 왜 현직 검찰을 데리고 가갖고 이상한 짓을 시켜? 당연히 그러면 권력의 눈치를 봐요. 지금 국정원 파견 검사들도 국정원 눈치를 봐야지 않아? 네. 그래야 진급하기 좋으니까. 우병우한테 파견된 민정수석한테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한테 잘 보여 내가 진급하잖아. 그러니까 다 이상한 짓 한 거란 말이야. 파견제도 없애야 돼요.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수사하라고 씨발 검사 세금 줘서 검사 시켰지 파견 가라고 이직거리 하라고 시켰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장겸 해임안도 방문진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녹음 날짜 기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파업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MBC 아웃되면 뭐. 네. 네. YTN도 세상이 새로 교체됐는데 네. 말이 많더라고 거기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YT의 사장 임명 구조가 공기업이잖아요 거의 다 지분. 네. 근데 공기업 사장들이 뭐 공석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저런 사람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YTN 사장 임명된 사람이 권력에 따라 흐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이철성처럼. 뭐 그렇지. 저 오늘 YTN에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사람이 빨리 날라가야 형이 사장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사장 됐는데 뭐. 그래도 뭐 그 사람 임기 언젠가 끝나니까. 어쨌든 뭐. 그것도 뭐 어떻게 할지 노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MBC는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고 보고 네, 빨리 복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MBC 잃어버린 위상을 찾아야죠. 연말에 좀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MBC 직원들이. 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을 두고 온라인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네, 일단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폭행 자체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 신입 직원이 한 회사에서 각기 다른 3명의 남성으로부터 3차례 뭐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한샘이라는 회사가 여성 직원이 많대요. 가구. 예, 많고 보니까 거의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네. 와, 진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 회식을 안 합니다. 내가 할까봐. 나 자신을 못 믿어서? 아예 회식을 안 합니다. 아예.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첫 사건이 아마 수습대. 네. 이거는 동기 맞나요? 네, 동기 맞습니다. 동기.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 중에 동기 남자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미친 새끼 이거.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관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왜냐면은
회사에 처음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어떻게든 그 수습 기간에 처음 잘 보여서 좋은 부서 배치받고 선후배 관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걸 꿈꾸거든요. 그 시간에 이걸 했다는 건 완전히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것도 회식 때죠. 회식 교육 때. 후 회식 중에 교육 후 회식 때.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화장실 갔는데 그 동기가 따라간 거 아니야. 저 시간에? 그래 놓고는 그 옆칸에서, 볼레로 오는 옆칸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를 들이밀었다는 거거든. 아, 진짜. 격떨어져. 근데 어쨌든 이 남성은 지금 구속됐죠? 네. 뭐 당연한 일이고. 바로 잘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얘가 동종 전과가 있더만. 그 남자가. 네.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가중처벌입니다. 바로 구속이죠. 얘는 앞으로 좀 오래 좀 빵에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갔다 와도 또 올 것 같아. 네. 이런 인간들 정신을 집행유예 기간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평생. 국가에서 주는 또 예쁜 발찌도. 네. 근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한샘에서 왜 뽑았냐? 이런 거잖아. 아니 걸러야지. 범죄 기록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줘요. 안 줘요? 걸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거. 들어갈 때 주지 않나요? 어떻게 들어갈 때 줘요? 입사할 불법이에요, 때. 그거. 아, 그래요? 이거 범죄 기록 사실을 줘야 하는 거는 네. 공공기관, 네. 본인, 그 다음에 특수, 아니, 본인한테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봐요. 네. 특수관계인 직업.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을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떼서 국가에 제출하고 이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아니고 본인 아니면 제출 안 돼요. 회사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뽑았는데 이런 사람들 조회 좀 해주세요라고 경찰에 그러면 안 말할 되죠. 수 없어요. 그건 네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창석이가 말한 것처럼 네가 떼와 그런다고. 네가 떼와 그러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야. 본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네가 떼와 이렇게 갖고 이거 우리 인권이라 애들 절대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할 방법이 전 없다고 봐요. 이걸 걸어낼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은 범죄 한번 저지른 사람 벌금형도 전가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벌금형이든 어쨌든 그 사람은 평생 아무런 직업도 못 갖는 거잖아. 예? 사회 재진출을 다 막아가 버리니까. 그렇지. 그건 옳은 거야?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왜 그 집행유예 사를 뽑았냐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은 회사를 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어떤 회사든 지금 할 수 그거 없으니까.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성폭행 자체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 이게 있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끝났잖아. 이 사람 잘리고 가해자 아버지도 오셔서 사과하고 이렇게 다 끝났던 거예요. 그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세 번째 가기 전에 문제는 세 번째 사건도 어쨌든 잘렸잖아 그 사람이. 네. 네네. 그리고 경찰 조사 끝났네. 좀 더 할 것 같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속폭행 시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 법적 처벌 받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 카톡 내용까지 올렸는데 카톡에 전문이 올라왔어요. 이것만 보면 또 성폭행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매해요. 그날 당일 말고 그 전날 카톡 내용도 있거든요. 뭐 네네. 집에다 태워주고 이런 것. 네. 그런데 피해자가 맨 처음에 글을 쓸 때 그런 걸 다 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처음에 그 글을 썼을 때 모텔에 그 종업원한테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 근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거든. 네. 그리고 이 여성이 한번 진술을 번복했던 것. 네. 이런 것 때문에 불기소가 났어요. 경찰 다 불기소했는데 이처럼 증언이 엇갈리면요. 증언이 엇갈리면 맨 처음에 뭐 하냐면 경찰이 증거를 찾아요. 증거가 뭐 있겠어요, 근데. 단둘이 그랬는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텔 CCTV야. 그러니까 출입구에 있는 그렇지. CCTV예요. 모텔 CCTV 보면 함께 들어갔는지, 거의 강제적으로 들어갔는지, 인사불성에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 네. 두 번째는 모텔 직원의 증언입니다. 요런 게 이제 객관적 증거잖아. 네. 근데 경찰이 요 두 개 객관적 증거를 보니까, 이거를 뭔가 강제로 끌고 왔거나 이렇게 좀 애매한.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증거도 없다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의 일관된 피해 진술. 근데 아까 얘기 한번 번복했단 말이야. 그리고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하여튼 피해 여성이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또 다른 증거가
혹은 또 다른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가 처음에는 이제 또 징계 해고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해가지고 카톡 내용을 다 공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는데 그 성폭행이라고 주장했었던 그날 이후에 여성과 그 인사 담당자 간의 카톡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용이 크게 이상한 부분이 없이 흘러간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네. 합의하에 했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은 징계 해고해서 이제 정직 3개월로 조금 완전히 줄어들었죠. 일단은 뭐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몰라요.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일단 회사 측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세 번째 성폭행 시도했던 인사팀장? 네, 인사팀장. 그 인간이 무한을 시도한 거거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뭐 알아서 징계를 내려버리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부산으로 불러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날 징계를 갑자기 확. 그러니까 인사팀장 이런 짓거리는 회사 책임이죠. 완전 회사가 욕 얻어먹을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한샘 사장이 검찰 수사 받겠다. 어떤 것도 다 받겠다. 또 적절하게 처리하겠다. 네. 재발 방지하겠다 했거든. 일단 이거 봐야죠.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까 말했지만 사내에 여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려면 보장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구조상 또 위에는 또 남자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네. 네. 우리 계저씨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영식 사장이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지 그것도 지켜보고 또 검찰 조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쨌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 사건하고 세 번째 사건은 개새끼들이다. 네. 결론은. 그래서 일단 뭐 회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만큼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이 회사에 이것만 있었을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현대카드 또 성폭행, 성추행이 또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요. 다른 이거 보고 또 용기 내서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내에서 성폭행 예방이라든지 성추행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예방이나 처벌 같은 게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 참고 살게 하거나 참음을 강요하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 피해를 받아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축해야죠, 이제. 네. 네. 우리 안간 문 닫을 때까지 회식 없다. 직원 이사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여성 직원이. 이번 주에 회식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회식할 때 우리 10몇 명 넘었거든, 안간 직원들이.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딱 3명밖에 없어. 와. 6명. 긴축 재정을 했네요. 니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요. 4명이구나, 4명. 니들까지 포함해서 6명이요. 긴축 재정을. 저희가 13명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망했어. 13명 목 먹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경남 양산에서 온 사연입니다.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서 이 작가님 팟캐스트를 모두 듣고 있는 4살, 1살 두 아이의 아빠인데 오늘 유치원 추첨을 다녀와서 답답한 마음에 글 써봅니다. 양산이 경남의 작은 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고 2016년 순 유입 인원이 14,141명으로 전국 6위 인구 증가율은 16%인데 경기 하남시에 이어서 전국 2위인 경남권에서 가장 핫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가 부산 화명 3동이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화명동도 신도시인데 조금 더 그 양산으로 번졌죠. 공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살다가 양산이 부산과 비교해서 회사도 가깝고 집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고 초등학교도 신설학교라서 깨끗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육아에 큰 스트레스가 없다는 장점들 때문에 양산으로 이사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한 거 후회한 적 없는데 이번에 큰아이 유치원 추첨을 다녀와서 다시 부산으로 이사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에 4곳의 유치원 추첨이 있어서 저, 와이프, 장인어른 3명이 각각 다른 유치원에 갔는데 A 유치원에는 50명 모집에 700명, B 유치원은 33명 모집에 600명, C 유치원은 30명 모집에 4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유치원은 전쟁통이었고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추천 방식으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몸은 피곤하고 3곳 모두 탈락하고 나니까 허탈감이 너무 장난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짓을 몇 번 더 한다고 해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것에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하는 아이는 증산 신도시에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고 아이들 양육할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이 상황을 만든 양산시는 너무 무능력하고 처음 학교로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도 구시대적인 모집을 하는 사립 유치원도 너무나도 싫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렵네. 일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기관이 달라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 지금 말씀하셨던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처음 학교로라는 곳은 유치원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고 이게 작년에 처음 학교로가 서울, 충북, 세종에만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장인어른하고 와이프도 가고 자기도 가고 했다는 거예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안 하게 하게끔 만든 게 이 온라인 제도예요. 온라인에서 자기 이름을 등록하고 자녀를 등록해서 유치원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떨어져도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애 데리고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 애를 어디 맡기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데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3군데 시범 사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100% 국공립에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사립학교예요. 사립 유치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립 유치원까지 이게 확대돼야만 되는데 사립 유치원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참여율이 2.7%라고 합니다. 2.7, 3%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군데 있으면 3군데만 참여하고 나머지 91군데는 그러니까 참여하지 이게 않는 거예요. 뭐 홈페이지도 있고 굉장히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있어봤자 창성이 말대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지역은 이게 복수로 동참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로 이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5군데를 내놔. 네. 5군데 내놓고 직접 본인이 추첨하러 안 가면 안 되니까. 아빠가 뭐야. 아빠, 장인어른, 와이프, 네. 하루 뭐 온차 이렇게 네. 내고 아빠, 엄마, 뭐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한 군데씩 다 보내는 거지. 그래도 떨어진다. 5군데 다. 네. 왜냐면 답답한 내용이시죠. 뭐 1000명씩 있다고 하는데 한 유치원이 30명씩 받으니까 당연히 모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정권의 영속성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엇나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작년 정부와 올해 정부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작년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고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행정부의 실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교육부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만 한다고 해서 수요를 채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점.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사립 유치원 왜 안 하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국공립만 100% 하면 국공립으로만 몰리고 사립 유치원 안 오니까 사립 유치원이 재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유총에서 집단적으로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치원비도 거의. 10만 원부터 한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거 다양하잖아요. 네. 뭐 병설 유치원이 있고 사립 유치원이 있고 네. 뭐 영어 유치원이 있고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막 이렇잖아.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다 국공립 보내고 싶지. 근데 국공립은 한정돼 있고.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치원 원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 되면 이사가 부모가 유치원을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뭐 장사이가 뭐 정권의 연속성이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 기사 봐봐요. 그때도 추첨한다고 난리야. 그 10년이 지나도 지금 바뀌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국공립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아니 다들 국공립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사립으로 가잖아.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몇십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국공립을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지금은 좋았겠지.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 한꺼번에 못 바꿉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박원순 시장이 사립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이런 거 많이 한다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 하겠다 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서울만 삽니까? 양사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국공립을 많이 지어야 돼요. 어차피 지금 계속 유치원생이 모자라는데 뭐 어떻게 해? 유치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유치원 자체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좀 생기지 않도록. 아니 어린이집 보냈다 칩시다. 그런데 맞벌이야. 유치원 갈 나이가 됐어. 뭐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주고 한 명이 포기해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죠. 또 국공립 같은 경우는 맞벌이하고 종일반을 하더라도 추가금이 없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맞벌이하면 한 5만 원 정도 추가를 한대요. 종일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유총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그 빠져나가는 원생들에 대한 보존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 뭐 20만 원을 더 지원해주면 20만 원비를 올려버려요. 결국은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이 10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했지만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큰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곳을 중심으로 유치원 좀 늘리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떻게 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유치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공립도 진짜 어려운 게 첫 번째 1순위가 저소득층, 2순위가 다자녀. 근데 다자녀가 2명 이런 거 말고 한 3명, 4명 이렇게 진짜 압도적 다자녀. 세 번째가 뭐 편부모 가정. 이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국공립을 가기엔 정말 어려워요. 처음 학교로도 그러네요. 지원 날짜가 달라요. 그분들 저소득층 먼저 하고 일반 모집 뒤에 하고 그래요. 로또. 진짜 로또라고 하죠. 발언 바로잡고자 글 남깁니다. 국감자료 6월까지 다 낸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까지 하신 분이 모르시면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자료 요구는 보통 국감 전 2달 전부터 폭주를 하고 국감날 당일까지 엄청난 자료 요구 옵니다. 별건 아니지만 남을 비판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쁜 뜻의 태클은 아닙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말하세요. 제가 출입기자한테 얘기를 잘못 들었어요. 출입기자 탓하네. 네, 그 사람 잘못입니다.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네. 자, 뒤를 조심해님께서 팟빵 게시판에 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종교를 초월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색이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처가는 불교를 믿습니다. 결혼 전에는 종교적으로 마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색이 잘 맞으니 종교를 초월하다군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로 서로 만나시는데 아직까지 잘 지내십니다. 라고. 이 사돈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좀 대단한 거네요. 아, 그래요? 없어요. 안 만나요. 만날 일이 없어. 사돈은 왜 만나? 그러네. 없어요. 네. 드라마에나 나온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만날 일 없습니다. 상견례 때 한 번, 네. 결혼식 때 한 번, 애 돌 때 한 번. 끝이에요. 진짜. 뭐 해봐요? 서로 뭐 같이 막 여행 가고 그러지. 아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관계가 바로 사돈 관계예요. 그렇구나. 자녀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그 바운더리라 서로가 친해지기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에 있긴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종교적으로 마찰이 있었으나 정치색이 맞다면 초월 가능하다. 저도 일부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만큼 힘든 게 바로 정치가 다른 거죠. 네, 뭐 홍준표를 한 명은 지지하고 한 명은 문재인 지지하면 안 맞잖아 이거. 그지 그건 안 맞죠. 요런 의견을 김숙 송은이 비밀보장해서 이렇게 사연을 이제 써서 물어본 거야. 네. 자기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성분이 남친이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저한테 연결했더라고요. 전화 연결을 좀 해법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치 안 맞으면 결혼 어렵다. 정치 색깔이 안 맞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헤어지기가 어려우면 결혼하지 말고 즐겨라. 그게 뭐야? 얼마나 좋은 해법이야. 야산에 9월 6일 올라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즐기고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해라. 좋잖아. 진짜 쓰레기. 정치랑 맞는 사람이 해라. 왜 어때? 서로 즐기면 되지. 윈윈이야. 근데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대화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사회 얘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밤한개님께서 올려주신 팟빵 게시판 의견 또 멋진 밤한개네요. 만나볼까요? 아이디가 정말 홍콩에서 올려주신 아이디가 남다르네요. 홍콩 계신 분 같네. 네. 홍콩은 요즘 날씨가 좋아 체육대회가 많이 진행됩니다. 근데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정구역을 듣는 교환학생 같은데 67회 1부 내용 중 민주당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이제는 스카이 애들하고 경쟁도 보고 오는데 고졸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면 애당초 대학 진학 안 하고도 취업되게 하지 이게 뭔 짓이냐 하더라고요. 참고로 홍콩은
전무직 아니면 고졸이라도 당연히 취업 잘 되고 경력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라 고졸이 4, 5년 지나 대졸과 비교해도 연봉도 높고 직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력에 따른 업무 능력이 우선시되는 곳이죠. 그 학생의 말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 요즘 젊은 애들 서울대 내에서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하고 따진다 그러잖아. 그 과잠매 밑에 한영 외고 출신 뭐 이런 거 적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네. 농촌 특별전형이면 농어촌 특별전형이야? 꺼져. 이러고 자기들끼리 온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 홍콩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교환학생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그 죽어라 공부 얼마나 했어요? 꼴랑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봐 3년 아니야? 네. 평생 몇십 년, 80년, 90년 사는데.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10대 후반에 공부를 안 한 친구가 있어. 근데 20대 중반, 20대 후반 들어서 미친 듯이 공부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은 딱 10대 후반에 한 번 경쟁으로 인생이 모두 결정돼 버려요. 이게 맞는 일입니까? 원샷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거 당연히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민주당의 직원을 구할 때 누가 과연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면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거기서 판단해야지 이게 학벌이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응? 그런 점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 박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시험을 쳤어. 민주당 당직 채용한데. 네. 민주당에서 누굴 뽑아야겠어 당연히.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서울대 나오고 난 지방대 나왔어. 이거 서울대 이 서울대 뽑아갖고 이 박사 데리고 갖고 민주당에서 뭐 어디다 써먹니? 서로 탈락한 거 아니야? 데가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중요한 거야. 학벌을 아무 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학벌 정말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준석은 하버드 나왔어. 오창석이는 지방대 나왔어. 그러면 누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죠. 그렇지. 이준석이죠. 너 우리 팬들이 댓글에 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그래. 아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학벌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난 대학을 나왔는데 고졸하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 쳤을 때 자기의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학벌 말고 다른 비전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업무에 맞는 능력을 내가 펼쳐 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전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라서 우리 학교의 특수성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 큰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했던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농아리라든지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지 과목별로는 거의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위해 했던 거죠 뭐. 저도 뭘 배운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박준 변호사가 엄청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요? 네. 박준 변호사가 수능 성적으로만 보면 서울대 갈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경북대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건데 박변이 지금 한 40여 년 인생 나랑 동갑이니까 42년 살았잖아. 네. 그러면서 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바른정당이 되겠지. 네.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다 이제 넘어가 버리면 바른정당은 후보 지금 거의 넘어갔잖아요. 네네. 바른정당에서 이제 후보 못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TK에 발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워요. 그쪽에서 네. 둘이 치고받고 싸워야 남는 어떤 게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네. 이번에 대구에 한번 깃발을 꼽아보려는 이런 목표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자한당 의원 수가 현재 116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20석이 되면 국회 운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는 거의 동대동 숫자가 되어버리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박근혜 출당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서청원과 최경환의 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본인이 일단 안 나가려고 하시고 예.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서로한테. 예. 뭐 이분들까지 내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저는 내보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싸우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계속 싸울 거예요. 서청원이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친박과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갖고 친박과 비박 싸움이 벌어질 텐데 지금 친박은 서청원 최경환 빼고는 조용한 분위기죠. 네네. 왜냐면은 박근혜가 받았던 40억 그게 친박한테 갔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한테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고 나서는 시끄럽게 싸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서청원이 예를 들어 녹취록을 만약에 까게 되면 그때부터 또 나장판 되는 거지 이 당은. 그래서 4분 5일 되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당 안에서 깠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자유당과 한국당으로 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죠. 자유당과 한국당?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황영철 지역구 있잖아요. 네네. 황영철이가 바른정당이잖아 지금. 근데 황영철이가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가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황영철 지역구 강원 뭐 철원 하천 인제 네. 이 지역구에 나가려고 한 인간이 있었어.
전 의원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간판 여기 나가려고 그랬지. 네. 근데 황영철이 딱 복당했잖아? 네네. 그러면 지는 공천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이런 게 지금 맞아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이 다 벌어져요. 지역구마다. 왜냐면 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죠. 김무성 정도만 혼자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싸워야 될 겁니다. 예. 김무성 씨발 유승민 만나 뽀뽀차하고 지랄하더니 뭐랬어 장난치나. 만나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다시 보지 말자 뭐 이런 댓글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까지 했으면 말이야. 어우 뽀뽀 좋아하시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아, 근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원내 일당 지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한 뿌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요? 통합은 어렵고요. 오늘 또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가 뭐 인터넷에서 융단 폭격 받던데. 네.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은 이거 안철수 당이잖아. 네. 안철수는 절대 통합 안 하거든. 못하죠. 그러니까 통합은 안 되고요. 그러면 각계격파 일부 호남 의원들을 다시 받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일당이 만약에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무너지게 되면 당장 국회의장 다음에 또 어렵고. 바꿔야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당과 일당이 아닌 건 큰 차이고. 그래서 저는 뭐 당 지도부, 그러니까 추 대표는 계속해서 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네. 우상호는 슬쩍슬쩍 이게 흘리는 거야 이렇게. 일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우상호가 저렇게 흘렸는데 야 우리가 한번 딱 까면 또 안철수가 닥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유성엽이하고 지금 안철수하고 붙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유성엽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안철수를 존나 깠다고. 적폐청산 그만하자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싫어 나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 구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안철수랑 같이 있기 어렵죠. 반박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싹 이삭 죽기. 뭐 문제 있어? 그런데 민주당이 아주 구애를 해버리면 그것도 난감하거든. 그럴 필요 없고 투트랙 난 나쁘지 않다고 해요. 일단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분당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추파를 보내고 있어요. 그 유성엽 같은 혹은 박지원 같은 구민주당 사람들은 갈 테면 가라 이런 스탠스면서 계속 그쪽을 잡고 있거든. 바른정당에서도 추가로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들이자 네. 이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우클릭 호남을 이제 버리는 스탠스가 아닌가. 거의 뭐 그러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다음 총선 다 호남의 마음을 못 얻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우파가 무너지려면 거기를 그 스탠스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왜냐면 지금 스탠스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한 180석 이상 갖고 가더라도 나머지 갖고도 지금 국민의당 수준 한 40석 갖고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1대1로 싸움하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적폐청산 작업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분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아마 안철수가 대통령 됐다면은 이명박 그대 정권에 있어 문제점 하나도 안 팠겠다는. 아마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끔찍스럽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성엽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 그럼 냅둬야 돼 그거를? 응? 그러니까 MB 아바타라고 해도 이제는 뭐라 못 그러게. 그러니까 MB 아바타 맞네요. 예. 팟캐스트의 선명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네. 69데이. 드디어 6구네요. 네. 생일이죠? 네? 96데이. 뭐 6구나. 네, 제 생일은 69가 아니라 96입니다. 네. 아, 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69데이가 언급이 됐다고 네네. 하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저를 떠올렸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오창석 부위원장 때문이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떤 걸로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뭐, 블랙하우스 69가 언급된 거는 96이죠, 96. 69가 네. 아니고. 네. 그 사촌 살인사건. 오촌. 오천. 목격자가 없었죠, 그동안.
없었었죠. 예,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차도 알고 있고. 오. 그때 그 차 아니에요? 이러면서.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9월 6일에서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근데 뭐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배정훈 PD 나왔을 때 얘기했죠. 그때도 얘기했어요. 네.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을 못한다. 그게 바로 이 목격자인데 주진우 기자가 얼마 전에 시사한드로메다 나와서 그거는 힌트를 많이 줬어. 성스러운 것과 관련이 때렸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나요? 스님이 봤나? 스님이 봤다! 목격자가 스님이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제 9월 6일이면요, 야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날씨가. 뭐 전혀. 아, 그럼요. 어이, 살짝 덥죠? 아이, 밤에 좋아요. 뭐, 그래서, 봤다. 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또 다른 본인 스스로에게 법으로 올가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 나와서 얘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 파트너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원했으면 뭐 문제 있겠어? 아니면 옛날에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 이거 가림막 해줬거든. 그것처럼 국정 김모 씨 여성 직원 했을 때. 괜찮네요. 그것처럼 가림막을 하고 증언한 것 어떤가.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 아니잖아요. 증언이잖아. 네네. 근데 그 목격자의 증언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봅시다. 추이를 보다도 의외로 풀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복수의 증언자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안 받잖아. 네네. 파트너가 있잖아. 네네. 그러면 또 신빙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당시에 그날 아마 블랙아웃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을 텐데 이분이 처음에 증언할 때 무슨 차 다 얘기했거든. 그게 녹취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전화했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거야 이거는. 그러네요. 또 봅시다. 역시 재밌어. 그럼요. 여러분 역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외에서도 하시고 차에서도 하시고 24시간 365일 하시다 보면 이런 중요한 일도 목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빡세님이 하셨던 말인가요? 그럼 그럼요. 늘 많이 치고 다니고 말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역 만들어갈 두 분, 오창석 부위원장이 요즘 야근이 너무 많네요. 네, 가끔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오너인 줄 알았어요. 내년에 그래서 오너인 것처럼 보여서 이제 네. 빠지려고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직을 밥 먹듯이 하시네요. 네, 뭐 1년 했으면은 뭐 충분히 한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네. 감기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지금도 코맹맹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아주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 목소리 유지하려고. 낫지 않으려고? 안 낫고 이 목소리를 가려고. 근데 오늘 뭐 어디 상가집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의상이 약간 상가집. 블랙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유한국당 개새끼들 때문에. 네, 블랙하우스를 지지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 청문회가 이제 10일,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소명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역공을 펼쳤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니네는 안 받았냐? 이렇게 증여. 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애들 여기에 자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홍종학은 세금 제때 냈잖아. 근데 자유한국당 애들이 세금 제때 냈을까? 유승민이 세금 제때 냈을까? 안철수가 제때 냈을까? 세뱃돈 2억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 그쵸. 더 이상 후퇴할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불거질 줄 알았을 테고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세금도 적법하게 다 냈고 문제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했을 거다 생각해요. 저도 뭐 정상적으로 선임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청정 잡스 우리가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원래 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불꽃도 꺼지기 전에 마지막에 반짝하잖아요. 뭐 그런 거다. 병아리 불꽃도 일단은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게스트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번 주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네. 다음 주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할지 연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답이 없네요, 두 사람은. 네.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생각해야겠네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열심히 해야지 지금. 청정 잡수 내가 만들어 온 거야. 너도 이제 하나 만들어 와. 나 환승경 만들었잖아. 그래. 둘이 연구해서 하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세미님께서 올려주신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의견인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팬이자 청정구역 애청자인 30대 후반 유부입니다. 큰 건 아닌데 68회 1부의 오창석 씨 방송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고니자, 개혁군주, 광종, 99학번 오뎅국, 승환지아 빠덜, 3번 오단지 놀이터 봄, 포항 용흥동 돼지콧구멍, 아이짱 몸매는 끝내줘요. 힘, 네이버의 딸기 이모, 족발마루 은평 뉴타운점, 쇼핑몰 케이퍼 양가죽,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이명박 게시발롬, 설중앙시장 봉스테이크,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청류 한가람, 하놀 돌봄 이웃 하놀, 아이쉬 댄스 배울 때는 아이리쉬 댄스 린카,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 피규어는 하루 얀샵, 구서동 613 피자, 해축 야와 최고 심판, 감사합니다. 네.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시장.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했답니다, 얼마 전에. 아, 그렇군요. 먹통 됐는데, 휴대폰. 진짜요? 또 이분이 또 메일 주셨더라고, 나한테. 아, 진짜요? 감사하다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와. 안동 주위에 계신 분들 여기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리비아 한번 가야겠네요. 가리비아 또 신노년 뭐야? 가리비아. 조개찜 신노년 가리비아라고 돼 있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오 맛집이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가 개소리 하는 바람에 지금 모든 이야기가 그쪽으로 들려. 아, 나 진짜. 죄송합니다. 적당히 드립 좀 적당히 쳐요. 물론. 이거 드립 아니고 진짜로 여기 가리비아 나 이번 그래요. 주에 간다고. 물론 편집을 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뭔지 모를 모르겠지만.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과한 드립을 했는데 예. 여러분 저희 그 안가에 직접 오시면 저의 이런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정말 강하게 들어가는 드립도 함께 예.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예. 문어소라 숙회 먹으러 가야겠네요. 가리비아. 제가 방문해보고 다음 주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신노년동에? 신노년이요. 그래요? 네. 자,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8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6구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자,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 이제 번역협동조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www.transcoop.net입니다. 연락처는 02388-0003, 02388-0003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고. 네. 여러분들 협동조합이니까 아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특히 있습니다. 회사 계신 분들. 네. 되지도 않는데 직원들한테 막 맡기는 경우 있어. 그래서 왜 있다고야? 뭐 이런 거. 뭐 안 되는 걸 왜 맡겨? 그러면 그죠.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시간 엄청 소비되고. 네. 전문가한테 안 맡기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정치 시사 토크, 바른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음 날짜 기준으로 오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로써 이제 원내 11석, 11석의 미니 정당이 된 거죠. 예. 네. 위기를 맞게 된 것 같은데 앞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원내교섭단체가 아웃됐으니까. 네. 원내교섭단체하고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일단 국고보조금이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토막 납니다. 당장 11월 15일 날이 아마 4분기 정당 보조금이 지급될 텐데 원래 원내교섭단체면은 한 15억 정도 나와요. 네. 아웃됐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으니까 5억 정도 나옵니다. 10억이 날아간 거야. 뭐 정의당은 늘 그래왔습니다만 얘네들은 처음 느꼈잖아 이런 거. 아마 돈 없다는 걸 처음 느껴봤을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춥고 원내대표 회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거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당이 쿵짝쿵짝 해갖고 통과하면 그걸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섭 단체가 되면서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당 체제로 개편됐다는 말이 바른정당 남아있는 사람이 해체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섭권 자체를 박탈돼서 근데 일단 남아있는 의원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아마 그 미니 정당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헤쳐 모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으로 앞으로 더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 그 탈당해서 다시 뒤늦게 추가로 합당할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지금 안철수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쪽으로 들어가는 따뜻하잖아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왜 탈당을 한 건가요? 뭐 안철수 뒤통수 세게 했을 때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세게 두드려 맞았지. 세 군데. 대구시장 공천. 뭐 있을 수 대해서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이거 있죠. 조영가 일단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대구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이 사람들이 왜 이쪽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자기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죠.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절대 못 이기니까 네. 자유한국당 들어가자. 만약에 의원님이 안 들어가면 우리끼리 탈당한다. 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권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지역구에 그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거의 나의 입김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떡거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은 각 동별로 쪼개져서 구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역 민원도 해결하고 민원도 받아주고 실제로 구의회에 가서 구의회를 통과해서 현실화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앞이 넘어오던데 가로등 설치해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럼 구의회에 가서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의원이 뭐 주호영 의원을 모시고 있다. 주호영 뽑아달라. 이런 평상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 사람들이 이번에 놓치면 다음 3년 뒤, 2년 뒤 국회의원 못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왜 어렵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난 어릴 때부터 존나 쳐놀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다 했다고.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로만 바꾸면 훨씬 낫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나은 거야.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또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배달민족 김봉진 사장이 100억을 기부하겠다.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뭐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게 전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때 뭐 책 무한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한 번에 너무 결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뭐 어떻게 해? 고졸인데. 그러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애들이 이런 생각, 사고방식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자기 새끼를 또 경쟁교육 시킨다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 그렇지. 야, 너 친구를 짓밟고 친구를 짓밟고. 이러면 사회가 엉망되는 거예요. 쟤만큼은 네가 이겨야 돼. 그렇지.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창의력, 경쟁교육 하면 절대 창의력이 안 생겨요. 안 됩니다. 우리도 서울대로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서강대부터 그런 데 나와요. 서강대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농어촌 농어충 뭐 이런 걸 하고 뭐 맞아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나눠서 수시충 뭐 네, 이런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어요. 지랄을 하고 있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을 배워서 그걸로 뭘 바운더리 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 보내드릴까요? 이 홍콩 마망애님한테 보내고 싶은데 홍콩이니까 못 그러니까요. 보내주고요. 부세미님한테 보내줍시다. 뿌세미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더 잘알았을 텐데 그러게. 떨어져서 못해가지고 국감을 안 그래요. 해봐가지고 돈만 죄송합니다. 날리고, 돈만 날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그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70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총 35분께서 에피소드 후원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부터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거제도 문동 폭포 입부, 커피차 식사, 해피데이, 055-635-3939,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여성 의류 쇼핑몰 오르다, 네이버 검색 오르다 8484, 박 하나 한 벌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영종 백운 엄나무 닭곰탕, 네이버에 예쁜 옷 드모에, 추천의 블라인드 암기왕,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1등 보물 정시연, 사랑해요 정시연, 약은 약사에게, 사무실 컴퓨터 청소는 컴크린 365에게, 보들보들 천연비누, 반려동물은 라미나로프, 아동 발연네이, 딸기 이모, 주니어 네이는 딸기 이모,
송우희, 진상훈, 은경수호 사랑해, 스몰웨딩은 메리코인비, 인스타에서 메리코인비, 에드리안, 거제 해피데이에서 운영, 거제 2층 독채 펜션 예약, 055-635-3939. 아까 해피데이랑 똑같은 번호네요. 055-635-3939. 거제도 여행 가실 때는 해피데이를 찾아주시고요. 대전 노건 간장게장, 상패, 감사패, 골프 트로피 제작은 검색창에 상패사유. 무릎이 공가질 땐 무릎 관절 보호대, 검색창엔 무르펜. 고대영 꺼져라, 개쇼 횡령 강규영, 막말이사 조우석, 친일 할매 이인호, 수사받자 고대영.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육구조화. 많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건전 음주문화의 선구자, 건전하게 들어와,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사이판감도 투어이브. 여성 니트 코트는 네이버 검색창에 에임레이디, AIMLADY. 지난주에 저희한테 선물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옷이. 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고. 네. 꽤나 고가에. 네. 오빠가 입어도 되겠다고. 너무 이뻤어. 너무 예뻐서 오빠가 입어도 되겠다 네. 보니까. 어깨가 맞더라고요. 저도 예뻐서 잘 네. 선물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분 연락 주셨는데, 방송 들은 분들이 진짜로 이력서 보내주셨고, 오호! 한 분은 연락 주셨는데, 청정구역 들으시는군요라고 답장 드렸더니, 저는 안 듣는데, 부모님 애청자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믿고 보내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직접 연락도 주셨으니까, 꼭 합격하셔서. 네.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젊었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한 1, 2년 혹은 2, 3년 돈 네. 벌어보는 거 굉장히 상당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해볼까? 해보세요. 늦었어요. 호주는 관광비자로 3개월 정도 체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입국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요거 취업비자 나오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취업비자가 나오고. 취업비자 나오면 1년 갔다 1년 정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 네. 아유, 씹 가야죠. 예. 그리고 처음 소개했었던 그 네이버에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네. 찾아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여성 질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 젤이라고 합니다. 오, 마사지 젤? 사랑할 때, 그 젤을 뿌려서. 그거예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 맨 앞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요? 나는 그걸 또, 진짜- 그걸 또 찾아봤어. 아니, 뭔가 이상한 촉이 들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그런 쪽이 또 잘 발달을 했어. 필요한 분 계시죠? 있죠? 예. 네. 야, 아니, 뭐라? 네, 그리고 페이팔로 후원해주신 김유상님, 감사합니다. 저랑 패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게요. 네,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아산둔포 황소야 성인님 최욱의 풋고추 KYH1590 구소동 명물아구찜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에빈 613 피자 포항 북구점